한국 미학 재발견. 그 위원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북한 땅인 평안북도 유원강에서 강돌에서 채취한 벼루를 위원석이라고 합니다. 강돌이란 의미 속에는 오랜 세월 장기간 물속에서 세월에 의해서 수마되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의 대표적인 벼루 산지인 보령의 남포에서 북한의 위원석. 근데 이 위원석은 시루떡 모양으로 겹겹이 진흙이 쌓인 것처럼 단층을 이루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꽃, 화자, 풀초, 화초석이라는 이명으로도 불리는 돌입니다. 문방사우 선비들의 벗, 지필묵, 벼루죠. 다만 이런 종이라든지 붓이라든지 묵은 소모품으로 사라지고 다만 작품으로 남아있지만은 이 벼루는 돌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인위적으로 파손시키지 않는 한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변함에 따라 이 벼루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면서 말 그대로 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현자, 눈뜬 각성한 성각자 사천 이근배 선생님이 평생을 1973년도에 전시된 정조대왕 사언년이라는 벼루를 보고 거기에 감탄해서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 230만 원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을 들여서 소장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생을 벼루를 수집하시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으로서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이라고 하는 개관 시인으로서도 그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이런 시력 60년을 맞이해서 평창동 가나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벼루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관심 있는 문화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여지는 건데요.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안북도 위원이라고 하는 지역, 지명이죠. 거기서 하초 모양으로 이렇게 색깔이 진흙 모양으로 시루떡 모양으로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니가완 은대원이라고 하는 한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의미 속에서는 조선 초기 세종 훈민정음이 나오면서 그 시기에 이런 한글 출연과 함께 작품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죠. 그러니까 여기 목을 갈고 있는 둥그란 원이 해, 그 옆에 물을 머금고 있는 연지, 연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참 한자 말이 재밌는데 연꽃을 담은 못, 연지를 달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이 어우러져 있다 해서 1월 연이라고 부르죠. 지금 여기 보면은 매화도 이렇게 귀퉁이에 4개 조각되어 있습니다. 예술성도 뛰어나고 한자도 한글이 아주 정감 있게 표현된 벼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온 지역에 있는 화초석으로 만든
은대온이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조각되어 있는 해와 달이 어우러져 있는 벼루다 하고 명명된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처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밑에 쪽에. 그런데 보시다시피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는 붉은색은 꽃, 또 다른 색은 풀 해서 화초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겨울의 고난, 시련, 역경을 상징하는 매화와 대나무가 조각되어 있는 해와 달이 어우러져 있는 벼루네요. 여기는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이 조각되어 있고요. 저 연지 속에 저 물이 나오고 있는 출지, 출수되는 그 모양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림이라고 해도 아주 뛰어난 예술성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거를 그림이 아닌 일일이 그렇게 작품으로 파서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위원 지역의 화초석으로 만든 장생 모양의 무늬. 장생이라는 것은 십장생을 말하죠. 뭐 해와 달, 뭐 소나무, 대나무, 학, 사슴,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경선당, 뭐 왕가의 소장했다는 그런 벼루고요. 이런 작품들은 전부 다 일개인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소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왕이 독점했다, 즉 황실에만 공급이 되었다라고 봐집니다. 이강공가인가요? 강찬지, 공찬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실의 왕족이 소장했던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선물용으로 또는 황실에 사용되어지거나 아주 공신인 특별한 신하들에게만 선물로 하사한 그런 기여한 벼루라는 얘기죠. 정조대왕 4년, 정조대왕이 자기의 스승이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스승이기도 한 남유용에게 중국산 돌이의 단계석이라고 하는 중국산 돌로 선물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선물한 이런 돌에다가 이렇게 만천 명월 주인, 즉 본인이 호를, 정조대왕이 본인의 스스로를 만천하에 강에 뜬 달이 주인이다 라는 호를 붙이셨는데, 이분이 남유용 뇌연, 호가 남유용 선생님의 호가 뇌연이라고 하네요. 이게 선물로 증정한 벼루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벼루 중에서 제일 작품성이라든지 또 소박하고, 지금 보면은 물고기, 어변송룡이죠. 물고기가
성천에서 용이 되는, 즉 장운급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벼루인데요. 차천 선생님이 처음 벼루에 심취되게 된 100만 원의 돈을 거금을 들여서 1973, 4년도에 소장하게 된 벼루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런 한국 골동품들을, 고미술 고가구들을 많이 기증하신 화가 김종학 작가님이 소장하고 있다가 재벌가를 거쳐서 지금 사천 스님한테 소장되게 됐다고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기 전에 이금배 선생님이 쓴 어느 날 만천명을 주인이 내게 와서, 정조대왕이 스승 내연 남유영 선생에게 하사한 벼루에 대한 시가 적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에는 보령에서 나온 남포 지역에서 나온 돌로 만든 벼루입니다. 그래서 남포에서 출토된 돌에 심자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일심. 근데 여기가 연지가 일자 모양에다가 마음 심자, 일심이라는 의미가 진여, 하나의 마음, 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라는 의미가 있죠. 뜻이 깊은 벼루입니다. 이 보령 남포돌들은 대부분 색깔이 이렇게 까맣고요, 연지가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조선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화석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지 위에 있는 부위를 윗부분을 연표 또는 연면이라고 합니다. 보통 고사리 모양의 문양들을 새겨 넣는데 그냥 꽃화, 돌석자, 화석연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오라송원 문년에서 지금 보면은 지곡이라고 해서 의성 김씨, 안동 김씨 가문의 김정한 학자분이 소장했다라는 소장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쪽 편으로 이렇게 소나무와 함께 원숭이가 바위에 걸터 앉아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 연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나무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이게 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연지를 저렇게 달로 형상했다는 게 아주 미학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출토된 유원강에서 나온 화초석으로 만든 벼루는 화려한 반면에, 남한의 보령에서 나오는 남포석은 어찌 보면은 단순하다,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양에서, 제가 사는 제천 옆에 단양에서
나오는 자석, 붉은 모양의 자석으로 만든 구름 모양의 용 모양의 이게 벼루가 있네요. 색감이 이렇게 칙칙한 검은색을 보다가 요걸 보니까 아주 탐이 나는 단순하면서도 정감이 있는 그런 벼루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천 선생님이 그 설명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요. 이렇게 용이 두 마리의 용이 대칭을 이루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밑에서도 물을 담아서 출수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의 미는 자연미이고 대칭 목가구도 그렇지만은 이런 대칭 구도를 가지고 있다. 안정감을 주고, 여기는 남포석인데 일중, 즉 이렇게 먹을 갈고 있는 요 부위가 둥근 해 모양이고, 물을 담고 있는 저 부위 연지가 달을 담고 있으면서 독수리 모양 3조고, 고구려의 상상에서의 3조고를 형상화한 남포석 일중 3조고연입니다. 그래서 이 보령 남포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사리나 이런 화석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연지가 일자 모양으로, 그래서 일지연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선비의 어떤 고든 절개를 상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아주 직사각형 모양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주변으로 연지가 되어 있고요. 소나무라든지 거북이, 대나무 이런 장생, 집장생을 생상화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화초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북도 위원 지역에서 이런 지루떡 모양으로 층층이 색깔을 달리하는 이런 단층을 이루는 모양을 따라서 한쪽은 한층은 꽃, 한쪽은 풀을 형상화해서 화초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먹을 붓을 해서 찍어서 내는 그 부위가 해를 형상화하고, 물을 담근 부위를 달을 상징해서, 그래서 여기는 넓은 데는 해, 일, 요 연지는 달을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일, 월을 형상을 가진 벼루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예쁜 함을 같이 갖고 있는 유원 지역의 화초석으로 만든 일로 일과 문양을 연적 그 벼루라고 하는 건데, 일로 연과라는 의미는 같은 한자, 그래서 한 길로 걸어서 과거에 급제한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는, 즉 선비들이 열심히 이 글씨를 쓰고 공부를 해서 입신 출세 양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런 뒤 위에 있는 문양들은 붙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그 유원 지역의 화초석은 이렇게 색깔을 층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위쪽에 있는 부위에는 이렇게 조각을 하고 그 밑에는 이렇게
먹을 갈 수 있는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붙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일일이 이것을 깎아서 조각을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십장생이 문양이 들어져 있는 1월 벼루입니다. 세연, 그래서 사천 선생님의 이런 벼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시네요. 이번 전시회에 붙여서 다른 해를 물고라는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돌로 태어나려면 꽃도 되고 풀도 되는 암농물을 먹고 자란 유원 하초석 닮아야지. 즉 유원 지역에서 강물에서 나온 유원 지역의 화초석으로 만든 벼루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네요. 분농사 기른짓 텃밭 1월년으로 뽑혀 살게 달은 왜 해를 물고 있어? 아니 해는 왜 달을 물었나? 즉 해와 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달이 해를 물었냐? 해가 달을 물었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솜씨 천지창조가 여기 있구나. 아무렴 저 역성혁명 때 우리네 살림도 담아야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삶의 애잔한 모습들을 이 벼루에 담겨져 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산이거나 나무거나 꽃이거나 무짐승이거나 세상에 좁고 이쁜 것 다 붙어 살아가는 높고 먼 우주 경영의 새하늘이 뜨고 있다. 2021년 6월 열하루 가나문화재단 주관 해와 달이 부르는 벼루의 용벼천가 전에서 사천 이금배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시입니다. 이거는 문학문 모양의 환지, 아주 동그란 원을 형상화했고요. 이거는 울림상방에서 그림을 그릴 때 팔레트로 사용했던 벼루라고 합니다. 밑에는 어변성룡, 물고기가 승천해서 용이 되는 어변성룡 벼루고요. 이 벼루는 요 호랑이를 형상화했는데 아주 해학적인 조선의 민화 같은 느낌이 드는 벼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중섭의 화동 느낌이 드는 동자 문양이 그려져 있는 벼루네요. 어느 시대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이들에 대한 해맑은 뛰어노는 아이들을 형상화한 것은 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감을 다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 거북이, 토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로 토끼와 거북이를 많이 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북이의 요 뒷 등과 요 목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토끼인지 진지 모르겠지만은 요것도 아주 귀엽습니다. 이런 조각을 한 이 장인의 이런 그림 예술성이 정말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포도 문양인데, 이 포도는 다산을 상징하죠. 자식이 많으면은 재산이 되기도 하고 노동력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재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아주 청렴한 선비들이 하나쯤 가지고 있을 그런 벼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지금 사무연이라고 그러네요. 추운 겨울 고독한 청렴한 선비들이 보신 매화, 소나무, 대나무를 형상화했는데 마치 올림픽 경기장의 트랙 같은 느낌도 들면서 선비의 절개를 형상화한 벼루입니다. 요거는 우리 옛날에 그림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이 등장되는 고사 인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연이라는 것은 둥근 해와 연지인 달을 표현했기 때문에 1월연이라고 한다. 여기는 이제 팔각 문양이 장생문입니다. 장생문이 들어져 있는 팔각의 모양의 벼루인데요. 이걸 사진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검은 고를 타고 있는 도인의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층이 이렇게 색깔이 달리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려하면서도 기교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벼루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조대왕이 내연 남유용 선생에게 하사한 그 벼루와 함께 제가 또 아주 탐복한 작품이 이겁니다. 아주 말 그대로 이중섭이 이 벼루를 흉내내서 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해학적이면서도 사실적이면서 아주 정밀한 그런 작품입니다. 유원 지역의 화초석으로 만든 포도 문양의 1월연. 국보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고요. 그죠? 몇 번이고 발길을 머물게 하는 벼루입니다. 여기는 이제 용이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아무나 형상할 수 없죠. 그래서 중국이나 왕실이나 우리나라 왕가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양이기 때문에 왕실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벼루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투각으로 그린 유원 지역의 화초석으로 투각한 기국이라는 것은 바둑을 두고 있는 선비의 도인의 모습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 쟁이질을 하고 있는 소를 끌면서 하고 있는 그리고 십장생을 표현한 벼루입니다. 예술성이 뛰어나고 보다시피 일일이 다 투각을 해서 작품으로 표현한 거죠. 이 작품도 그 작품성이 아주 대단하다, 뛰어나다 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유원 하초석 장생 문양의 연저, 요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작품을 그냥 장식을 붙였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 두꺼운 위에 그런 장식의 두께를 다 일일이 파서 문양을 표현했고요. 저렇게 빛이 두 갈래 나와 있는 저것도 그냥 원래 본연의 그대로의 것을 살려서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연지에서 저렇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엽전 모양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돈, 부귀, 영화를 표현한, 또는 천홍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넓다, 네모나다는 의미 속에서 둥근 원과 사각형을 형상화한 벼루입니다. 이 작품도 눈길이 많이 가는 벼루다 정감이 가네요. 포도 문양의 원숭이들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아까 저 옆에서 벼루처럼 이 벼루도 이렇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지는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런 포도 동굴이 있고 사슴과 원숭이가 뛰어노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벼루입니다. 여기는 조선 초기 매주, 포도, 길상문 1월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제작이 된 매화, 대나무, 포도 다 길상, 좋은 의미죠. 이 해와 달을 형상화한 벼루다. 유원 지역의 화초석으로 만들었는데 신연제가 소장하고 있다. 신연제라는 게 아주 신기한 기술, 벼루를 모아둔 집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평생을 외길로 시와 함께 이 벼루를 모아오신 차천 이근배 선생님의 당호로도 손색이 없는 신묘한 벼루를 소장한 선생님. 탐복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이런 문양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돌의 결을 살려서 표현한 거죠.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작품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벼루를 만든 석공의 장인의 이름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사라지지만은 작품으로 살아남는 것을 연상하게 하네요.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예술은, 작품은 영원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중정에 저런 화강암, 한국 화강암이라는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기 위에 또 화석을 같이 해서 자연과 조각이 만나는 그런 장치석으로 저렇게 벤치를 만드는 것도 눈길이 가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방문과 관심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평생을 외길로, 고독한 길로 이 벼루라는 한 분야의 불강불급의 경지에 미치지 않으면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깨우침을 주신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인 개관시인 사천 이금배 선생님께 찬사를 보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